안녕하세요. 지미의 세상만사 지미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방사선사 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면허 취득 후 취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즘 취업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취업이 되었다면 캐나다 방사선사의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영주권과 방사선사 면허와의 관계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면허를 취득하였다면 당연히 취업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방사선사로 어디에 취업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이것은 환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엑스레이가 필요한데 어디로 가야 하나와 같은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캐나다에서 엑스레이가 필요하면 딱 두 군데서 엑스레이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병원이고 두 번째로는 엑스레이 클리닉입니다. 따라서 그곳에는 저희 같은 방사선사가 있을 것이고 바로 그곳이 저희가 취업을 하는 곳입니다. 캐나다의 병원은 정부에서 운영을 합니다. 물론 사설 병원도 있지만 아주 소수입니다. 병원이 정부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공무원이 된다는 개념이기에 근무 환경, 연금, 안정성 등에서 모든 면에서 엑스레이 클리닉보다 좋은 조건입니다. 저희가 일하는 방사선과 여기서 메디컬 이미징이라고 하는데 방사선과는 밴쿠버 코스탈 헬스라는 BC주에 5개가 있는 헬스 오소리티 중에 한 군데의 소속입니다. 그리고 병원이 정부 소속이다 보니 자체 노조는 없고 방사선사는 HSA라는 외부 유니온 즉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그곳에서 저희를 대신해서 임금 협상이나 저희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저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있는 BC주의 5군데 헬스 오소리티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보통 지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곳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밴쿠버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곳은 2군데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쪽 밴쿠버 지역은 지역에 상관없이 저희 메디컬 이미징 방사선과는 밴쿠버 코스탈 헬스라는 곳에 모두 소속되어 있습니다. 먼저 병원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이 밴쿠버 코스탈 헬스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구인 광고는 이곳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사진을 몇 장 캡처해 놨는데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External Career 부분에서 Radiation이나 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로 검색을 하시면 이제 병원에 새로 취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제 구인 광고 공고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미리 만들어 놓은 자신의 프로파일이나 아니면 새로 이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해당되는 잡에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밴쿠버 코스탈 헬스 홈페이지에서 구인 광고란에 보여지는 External Applicant를 위한 프로세싱 과정입니다. 이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검색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곳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일반 방사선사나 또는 인터벤셔널 방사선사 등 여러 종류의 잡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엑스레이 포지션을 뽑는 구인 광고를 클릭해 봤습니다.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 잡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병원에서 구인하는 것인지 또 어떤 포지션을 뽑는 것인지 이 포지션에 관한 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제 시작할지 또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서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엑스레이 클리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 클리닉은 병원과 달리 어떤 회사나 또는 여러 명의 방사선과 전문의가 모여 설립한 검사 목적의 그런 사설 클리닉입니다. 이곳은 진료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의사를 이미 만나고 온 환자들이
의사한테 받은 검사 의도 종이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는 곳입니다. 보통 클리닉에는 엑스레이, 맘모그램, 초음파 등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검사 후 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 후 그 결과를 담당 의사에게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엑스레이는 예약이 필요 없이 그냥 와서 찍을 수 있지만, 초음파나 맘모그램은 예약을 하고 추후에 검사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클리닉은 병원처럼 특정 체계가 갖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해 구인 광고를 하고, 또는 홈페이지가 따로 없는 곳들은 일반 구인 사이트를 통해 올리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구인 광고가 없더라도 보통 이력서를 들고 가서 내가 여기 취업하고 싶다는 취업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고, 당장 사람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보통 매니저들이 이력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연락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클리닉의 경우 구인 광고를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클리닉들을 방문해서 자신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은 제가 현재 세컨으로 일하고 있는 벨리 메디컬 이미징 홈페이지의 구인 광고란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재는 어떤 잡의 오프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홈페이지가 아주 이렇게 업데이트를 잘 되면서 관리가 잘 되는 편이 아니라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직접 방문해서 이력서나 자기소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사선사 취업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붙여놓은 사진을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불행하게도 좋았던 시절이 점점 사라지고 조금씩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매년 BCIT 학교에서 약 80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데, 실습을 나온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약 절반 정도 또는 그 이하의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듯 합니다. 저희 병원도 보통 2명이나 3명의 실습생이 나오는데, 보통 1명에서 많아야 2명을 이렇게 하이어합니다. 저희는 작은 병원이라 그렇지만 큰 병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7명의 학생 중에서 2명에서 많아야 3명 정도만 하이어한다고 하니 취업 상황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해 취업을 못한 학생들이 그 다음에 다음 졸업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또 그 해에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이 미뤄지고, 그렇게 취업이 미뤄지다 보니 이제 취업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로컬 학생들의 이러한 현상은 저희 같은 이제 인터내셔널 방사선사들에게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저희는 영어 능력이나 캐나다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으로 바로 취업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이 그랬듯이 클리닉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병원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학생들이 과거에는 클리닉에 관심이 없었지만 요즘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 클리닉으로 눈을 돌려 저희처럼 클리닉에서 먼저 경력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생들과 경쟁해서 이길 만한 이렇게 장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클리닉에서의 취업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저희가 클리닉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든든한 영어 실력,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존에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취업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방사선사 고용 형태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클리닉도 비슷하지만 병원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들은 매주 2주마다 급여를 받게 됩니다. 보통 2주를 일하고 그 다음 주 금요일에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선 2주, 즉 14일을 한 사이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풀타임 포지션은 2주 기준 총 14일 중 10일을 일하는 포지션이고,
파트타임 포지션은 그 이하로 보통 미니멈 5일에서 9일 그 사이를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파트타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은 똑같이 14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포지션이 아주 재미있는 포지션인데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서는 캐주얼이라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써놓은 것처럼 5분 대기조 또는 땜빵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포지션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처럼 일하는 사람들처럼 특정 일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갑자기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해서 사람이 비게 되면 그런 캐주얼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마다 이제 기본적으로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밑으로 해서 캐주얼 이제 그 방사선사들이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그 리스트를 작은 병원의 경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약 10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더 큰 병원들은 약 15명, 20명 정도 가까이 그런 캐주얼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서 자리가 빵꾸 났을 때 그 캐주얼 리스트 연차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연락을 하며 자기가 오케이 한 사람들을 그 빈자리에 채워넣게 됩니다. 저도 그랬지만 학교를 졸업하거나 병원에 처음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보통 그 캐주얼 포지션에서부터 일을 시작하고 연차가 쌓이면서 이제 병원에 다른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 어떤 구인 광고가 생기면 그런 곳에 지원을 하게 돼서 보통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영주권과 캐나다 방사선사 면허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캐나다 방사선사가 되기 주제에 좀 벗어난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캐나다 방사선사 되기 목표가 있다면 반드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려면 먼저 내가 캐나다에 어떻게 거주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데 면허만 가지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영주권이 아니더라도 취업비자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방사선사 쪽으로 클리닉이나 병원에서 취업비자를 받는 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여기도 학생들이 이렇게 졸업 후에 취업을 못해서 사람이 넘치는데 어떤 고용주가 번거롭게 서류까지 서포트하면서 저희를 쓰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어떻게 캐나다 영주권을 딸 것인지 이민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동시에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영주권이 있다고 면허 자격 검증 시 이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면허를 먼저 취득한다 해도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추가 점수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현실적으로 방사선사로서의 취업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영주권과 면허 둘 다 있어야 캐나다 방사선사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 취득은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니까 본인이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미리 이주공사에 문의해서 최신 이민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상담받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한 곳만 알아보지 마시고 여러 곳에 문의해서 한번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이민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한번 진행을 하고 보통 그 이민 진행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캐나다 방사선사 면허를 준비한다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두운 얘기들이 있었지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실질적인 캐나다 방사선사 라이프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급여, 복지, 근무 환경, 연금 그런 등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코멘트 남겨주시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 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